1.4 이거죠. Okay. Now the team 6, Mr. 주경용 and 김동준, 김성빈, 박종호 and 남영욱 will have their presentation on their personal PBL report and their project, which is the collection of all the questions and answers that we have discussed over this semester from chapter 1 to chapter 12. Okay, Mr. Ju will start. You have 20 minutes. 안녕하세요. 저희는 챕터 1부터 9까지 총 정리를 맡게 된 6조이며 저는 조장 주경용입니다. 팀 프로젝트 발표에 앞서 개인 PBL에 대해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제가 만든 개인 PBL 제가 만든 총 PBL은 96쪽인데 제가 지금 발표할 내용은 총 12쪽입니다. 네, 여기는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고요. 네. 네, 1장에서는 셋 분할 그리고 데카르트 곱 항진명제 드모로간 법칙 등에 대해서 배웠고요. 2장에서는 다중한정기호 모순의 기류법 강한 수학적 기납법 나머지 정리 전단사함수 분류 그 다음에 하합성함수, 문자열, 수, 그 다음에 반순서, 동치관계, 동치 클래스, 소인수분해, 비고 오메가 세타, 재기적 함수, 피보넌스 함수, 수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합집합, 교집합, 그다음에 리피팅 스퀘어링, 반복하는 리피팅 스퀘어링, 유클리드 알고리즘, 곱의 원리, 합의 원리, 포함 배제 원리, 순열, 조합, 카탈란 넘버, 바이노멀 티오렘, 비둘기집 원리, 재기적 함수, 메르센 넘버, 아커만 함수, 선형 동차 관계 함수, 점화식, 오일러 사이클, 해미턴 사이클, 그리고 이진트리에 대해서 배웠고요. 제가 여기서 챕터 8을 하면서 배웠거나 알 수 있던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사함수와 전사함수를 활용하여 단전사함수 확인하기, 도입법을 이용하여 문장을 입증하기, 직접 혹은 간접 증명을 이용하여 명제를 입증하기, 함수의 반사적, 대칭적, 추이적 특성을 통해 동치관계 확인하기, 증가수열, 감소수열, 비감소수열, 비증가수열 차이점 확인 및 수열에서 구분하기, 다중한정기호의 기호의 순서를 고려해 명제의 참 거짓 여부 판단하기, 비고 오메가 세타를 활용하여 알고리즘 분석하기,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최대 공약수 구하기, 카탈랑수를 이용하여 기울기 y는 x를 넘지 않는 굴루트 찾아보기, 순서와 반복 고려 여부에 따라 퍼뮤테이션 혹은 컨비네이션을 이용해 경우의 수 구하기, 피조놀
프린시플을 활용하여 배열의 존재성 문제를 증명하기, 반복법을 이용하여 점화관계 풀기 등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개인 성찰 노트입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4번입니다. 4번에서 퀴즈에 대한 답안을 가지고 학우들이 많이 했을 텐데 누군가는 그와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Q&A에 자신의 지식을 공유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문제를 보는 폭넓은 시야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학우들이 파이널라이즈를 할 때 질문과 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보태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학우나 질문자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겠다는 자세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에 오류가 있었는데 동료가 이미 질문을 하고 제가 그 의견에 동참을 하던 과정에서 그 동료의 선 질문이 없었더라면 고쳐지지 않았을지 모를 문제였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소통해 나가야겠다는 자세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자기 평가입니다. 제가 잘한 점보다는 못한 아쉬운 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아마 학우들이 질문을 봐도 이해가 안 돼서 답변을 제대로 못 준 경우입니다. 교환에 있는 내용이나 퀴즈에서 습득했던 내용들은 어느 정도 답변을 해줬으나 그것을 변형하여 물어볼 경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또한 초반에 질문에 대한 답변만 받고 파이널을 하지 않아 답을 해주신 교수님에 대한 감사함이나 이해를 했다는 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고사 이후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홈워크가 많았었는데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다른 학우들이 푼 홈워크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이해하면서 남은 기간을 잘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학습에 도움이 된 동료평가에서 저는 황명재 학우군을 뽑았습니다. 황명재 학우님은 중간고사 이후부터 퀴즈 문제나 홈워크 문제를 정말 많이 푸셨고 공유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도 그 지식의 세이지 코드를 활용해 볼 수 있었고 모르는 문제들도 덕분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위비점은 없습니다. 네,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제가 참여하면 14주까지 총 참여한 횟수는 106회입니다. 질문 57회, 답변 수정 49회입니다. 네, 결석은 안 했습니다. 교수님이 특히 1, 2 중에서 기억에 남는 내용은 교수님이 만들어주신 실습실에 제가 세이지 코드를 활용해서 황명재 학우님이 푸신 퀴즈 챕터 8 43번 문제나 이상철 학우님이 푸신 퀴즈 7 40, 42번 문제를 적용시켜 답을 도출하고 파이널 해봄으로써 한 번 더 이해해 볼 수 있었던 시간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황명재 학우님이 푸신 챕터 8.1 15번 문제나 나빌 학우가 푸신 챕터 8.1 14번 문제를 제가 아는 지식을 동원해 리바이즈해서 파이널 오케이 받았던 것들도 기억에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재 학우분이 올려주신 운동에 숨겨진 수학 내용도 참 재미있게 읽었었고 제 견해를 곁들이면서 정말 소통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느낀 점은 이제는 이렇게 수업해 가는 것이 적응이 되고 다른 수업보다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공부라는 게 흥미가 떨어지면 하기 싫어지지만 이 수업은 제게 흥미를 이끌어내 주었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배운 수학 내용과는 다른 이산 수학이라는 내용이 어렵게 다가왔지만 수업 후 매일 복습을 한 후에 모르는 점은 질문을 하고 답을 받아가며 이해를 하면서 제가 수학에 점점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배운 내용들을 하나하나 까먹지 않게 Q&A나 퀴즈 예제 등으로 복습함으로써 점점 수학적 지식이 쌓여진다는 것을 느껴갑니다.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마땅히 물어볼 것도 없었고 소극적인 성격인 탓에 나서서 교수님께 물어보지 못하는데,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많은 학우 및 교수님과 학습하는 것이 단순한 수학적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자신감과 용기까지 주었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학우들과 많은 소통을 하면서 느낀 점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답변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질문을 하면 상대방에게 나의 착오가 잘 전달될지에 대해서도 다방면의 생각을 하고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참여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기여한 주요 내용은 기여한 주요 내용은 퀴즈 3번의 3-1번 답 수정 및 세이지 코드를 활용한 답 구현 등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퀴즈 3번의 3-1번의 초기 답은 true이었으나 문제에 오류가 있었음을 알고 제가 음수로 발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이를 교수님과 논의한 끝에 확인되면서 그 결과 답을 false로 수정함으로써 학우들의 학업에 대한 혼란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중간고사 1번 문제 true and false에도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챕터 2 교환에 적힌 차집합 내용을 수업 중에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실제로 그림까지 그려보며 알아본 결과 무언가 잘못됨을 인지하고 교수님께 질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수님이 설명하신 것은 특수한 것으로서 잘못 사용되어졌다고 확인해 주셨고, 따라서 정확한 개념을 학우들과 공유 및 내가 아는 지식을 활용했던 점에서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양승찬 학우가 이렇게 파이널라이즈를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챕터 8 프로그램 15번 문제로 KN 간선의 개수를 찾는 것인데, 황명재 학원님이 풀이를 잘 해주셔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황명재 학원님이 제시한 내용대로 완전 그래프의 간선 개수를 직접 그려보니 계산 없이도 결과값이 나와 신기했습니다. 이처럼 문제풀이를 공유한다는 것은 다른 학우들의 풀이법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란 점을 깨달았습니다. 다만 개차 수열에서 식을 세우는데 실수가 있으셔서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지식을 동원해 최대한 정확히 고치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명재 학우가 푸신 홈워크 8.1 43번 문제로서 저는 교수님이 만드신 실습실에 세이지 코드를 활용해 답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았습니다. 챕터 7의 일반항 구하기 코드와 일반항 구하기 코드로 우선 일반항을 찾고 아커만 함수 코드와 챕터 2의 기납법 코드를 적절히 혼합시켜 활용한 결과 황명재 학우와 같은 값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운 반응으로 다 읽어도 될까요? 좀 짧게 해요. 이처럼 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은 제가 푼 문제들을 여러 학우와 공유하고 비교함으로써 수정할 상황은 고쳐가고 몰랐던 점들은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보는 안목을 넓히고 나아가 더 많은 학우들의 생각과 지식을 배웠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점입니다. 네. 저기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그다음 이어서 Okay, now team 6 have collected all the question and answers from chapter 1 to chapter 12 and that is about 380 pages and yeah, they will explain what was there. This is a whole paper and this is a summary of it. Okay. 다들 10분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이산수학 제6팀 PBL 발표의 시작을 맡게 된 그 시스템 경영공학과 박종호입니다. 14번 박종호입니다. 네, 저희 팀은 챕터 1부터 원래 12까지 종합 내용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 저희가 챕터 9까지 다루다 보니까 보고서에는 챕터 1부터 9까지 챕터 1부터 9까지 내용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팀 구성원은 그 팀장 주경용 씨를 필두로 그 시스템 경영공학과 남영욱 학우와 그리고 저 그리고 오늘 뭐 훈련 때문에 빠지신 그 김동준 학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팀의 역할 분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장인 주경용 씨는 챕터 8과 9의 정리와 총체적인 문서 통합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영욱 학우는 저희가 밑에 보시면 포맷이 좀 특이한데 그거 챕터 1의 정리와 함께 보고서 양식 제작을 맡아서 원활하게 보고서를 제작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는 챕터 2부터 3까지 정리를 맡았고 마지막으로 김동준 씨는 챕터 5와 6을 이렇게 공정하게 분배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자, 발표는 저희 조가 모든 챕터를 다루기 때문에 좀 각 챕터의 간단한 뭐 요약이나 아니면 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문제를 풀고 넘어갈 건데요. 뭐 아니면 PBL 수업 방식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기존에 제출한 PBL 보고서는 총 389페이지 정도 이런 분량이 되는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대표적으로 발표할 때 원활하게 보실 수 있도록 따로 발표 자료를 좀 간략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챕터 1은 뭐 집합화 논리 파트인데요. 저희에게 아마 가장 친숙한 챕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 조건 명제와 논리적 동치, 뭐 논법과 추론 규칙, 뭐 한종기호 등에 배웠는데 뭐 이런 뭐 구체적인 요약은 뒤에 발표해 주실 거라 믿고 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조규상 학우께서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뭐 퀴즈 2-1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 뭐 문제를 따로 캡처를 해왔습니다. 뭐 이렇게 주어진 다음과 같이 명제가 주어졌을 때 P면 Q이다 와 R과 Q의 부정의 논리합이 참이라면 P면 R이 참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교수님께서 아이캠퍼스에 솔루션에 올려주신 그 내용은 이렇게 진리표를 작성해서 이 논쟁이 타당한지에 대해 논의를 해주셨는데 뭐 이에 대해 조규상하고는 진리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그 논리적 동치를 이용해서 타당성을 입증해도 되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뭐 그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뭐 틀리지는 않았지만 진리표를 이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답변을 내주셨고 저는 이에 따라서 뭐 논리적 동치에 관계가 있는 것들을 좀 더 명시를 구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논리적 동치를 이용해서 R과 Q의 부정의 논리합에서 P면 Q이다를 이끌어낸 뒤 가설적 3단 논법의 규칙으로 P면 R이 타당함을 증명해냈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기존에 학습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한 부분에서 PBL 수업 방식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챕터 2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일단 챕터 2의 잠시만요. 이게 파일이 파일이 저 있게 예. 챕터 2에서는 그 증명에 관한 챕터로 뭐 직접 증명법이나 뭐 반려 증명법 그리고 뭐 수학적 기납법 등을 배웠는데요. 그중 수학적 기납법은 그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뭐 기본 과정, 그리고 두 번째 기납 과정, 세 번째 기납 단계로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에 대해서 한 문제를 풀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뭐 밑에 아까 발표하셨던 이세영 하구가 좀 파이널 한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가 보고서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문제를 찾아야 되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번 문제입니다. 네, 이번 문제는 그 주경웅 학우가 이제 문제에서 제시된 초기값, 그 논의 영역의 초기값이 그 n이 1보다 1 이상일 때이기 때문에 그 초기값이 1인데 이 교수님이 올려주신 강의안의 그 솔루션에서는 n이 0일 때로 그 베이직 스텝을 잡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주경용 학우의 말대로 이제 기본 단계에서는 n이 1일 때를 넣어서 4로 나눠진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그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뭐 이 문제를 통해서는 뭐 수동적으로 교환의 풀이법을 그대로 뭐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능동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챕터 1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PBL 수업 방식이 처음이다 보니까 뭐 서머리된 내용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그래도 챕터 2부터는 좀 더 능동적으로 모든 학우들이 좀 서머리나 Q&A 뭐 프리뷰 같은 걸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챕터 3에서는 저희가 뭐 함수와 수열 및 관계에 대해 배웠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함수에서는 뭐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뭐 원투원 함수, 뭐 단사 함수, 그리고 리버스 펑션, 뭐 역함수 등을 학습을 했는데 그중 이제 수열과 문자열 문제와 그리고 릴레이션스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그중 릴레이션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인데요. 뭐 리플렉시브, 시메트릭, 트랜스티브 이 세 가지를 만족해야만 이제 동치 관계를 만족시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릴레이션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동욱 학우가 질문한 문제입니다. 네, 이동욱 학우가 이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건데요. 예제 4-6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그 정의된 집합 X에서 관계 R이 시메트릭하지 않기에 동치관계가 아닌데 대신에 리플렉시브하고 트랜스티브하다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2,3이 아래 원소이지만 3,2가 아래 원소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동욱하고는 이렇게 자신이 이해한 대로 그 이해한 내용을 보았을 때 관계 R이 트랜스티브하지 않다고 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주경용 씨는 밑에서 트랜시티브를 만족하는 이제 트랜시티브의 정의를 다시 제시를 해주었고 이렇게 밑에처럼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동욱하고의 그 의문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뭐 2번 문제로는 뭐 이제 다른 학우가 헷갈려하는 정의를 다시 재정의하여서 알려주고 이렇게 예시를 직접 들어가면서 설명해주는 모습이 뭐 PBL 수업 방식의 취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로 하고 다음 챕터부터는 저희 조장이신 주경윤 씨가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챕터 4부터 9를 맡게 된 주경영입니다. 챕터 4에서는 이동욱 군의 서머리를 활용했습니다. 네, 어떤 문제들을 단계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알고리즘에 대해 배웠습니다. 탐색 방법에는 선형 탐색하고 이진 탐색이 있으며 이진 탐색의 경우 정렬된 데이터를 이분함으로써 더 빨리 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렬 방법에 큰 수를 뒤로 보내는 버블 정렬과 그냥 사별 정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고 오메가 세타를 활용해서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비고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학우가 물어보신 비고 개념은 문제 개수가 1인 경우에 오류가 존재함에 따라서 적절한 개수로 변화를 주어진 식을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수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이세영 양이 더 구체적으로 이를 파이널 하였습니다. 이세영 양은 이를 개수를 2로 잡아둠으로써 비고 개념을 어떠한 띠오렘에 대해서도 만족시킬 수 있는 식으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직접 이렇게 문제까지 푸신 것을 보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나 답변 능력이나 뛰어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챕터 챕터 5는 이게 잘못됐네요. 챕터 5는 강민근 군의 서머리를 이용했습니다. 챕터 5는 정수론으로 목에 대한 연산법칙, 합성수와 소수의 개념, 그 다음 GCD와 LCD의 개념, 그 다음에 진법의 전환 등을 다양하게 배웠습니다. 특히 유클리드 알고리즘의 활용해 효율적으로 GCD를 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배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에는 주유흠 양이 질문한 엑서사이즈 3.8이 있습니다. 이는 윤소정 양의 답처럼 구하려는 GCD 숫자를 각각 정리해 벤사웃 띠오렘을 이용해 S와 T의 값을 찾으면 됩니다. 처음 시작을 목과 나머지 정리 방법을 이용해서 나머지에 대해 정리하고 다음 숫자의 내용을 대입시키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챕터 6에는 양승찬 군의 서머리를 활용했습니다. 챕터 6는 경우의 수로 순서를 고려하여 뽑는 순열과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뽑는 커뮤 어디 있어? 컴비네이션. 네, 컴비네이션을 대표적으로 배웠습니다. 또한 n개의 항목 중 k개를 선택하는 이항 정리 및 덧셈 원리를 확장한 포함 배제에 대한 지식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특성을 가진 항목이 존재하는지를 저의 썸머리를 통해서 비둘기집의 원리로 주어진 특성을 가진 항목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비둘기집 원리로 또한 설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잠깐만요. 네,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는 염성재 하구가 질문하신 6.2가 있습니다. 양승찬 하구가 답을 양승찬 하구가 답을 달아주셨는데, 내가 달았나? 양승찬 하구가 답을 달아주셨는데 풀이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양승환 군이 답을 달아두셨는데 풀이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제가 수정을 해본 문제입니다. 7번 문제에는 7번 문제에는 교환에도 나왔다시피 순열로 풀었으며 19번 문제 역시 교환 그대로 순열을 이용해 풀면 되었습니다. 네, 24번 문제는 원탁 문제이기에 n-1 팩토리얼을 이용하였고 이 역시 원순열을 이용하여 풀면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마지막 발표자가 있기 때문에 다 못하고 챕터 8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챕터 8 어딨어? 네. 맞아요. 네. 챕터 8. 네, 챕터 8 같은 경우에는 이세영 양이 올려주신 서머리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이 챕터는 그래프 이론으로 정점과 간선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그래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단순 그래프, 완전 그래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로와 사이클의 경우에는 단순 경로, 단순회로 회로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존재합니다. 또 김민규 하구께서도 올려주신 내용을 더 첨언하면 해미터 사이클에 대해 배우는데 이는 출발점과 도착점을 제외한 나머지 정점들이 한 번만 통과해야 하는 경우로 최단 경로를 찾을 때 많이 활용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판매원 방문 문제로 최단 경로를 찾아가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 동형 그래프, 평면 그래프 등등이 존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문제 하나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F 아니야? 죄송합니다. 어딨지? 네? 그래도 마지막 여기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문제로는 양승찬 하구가 올리신 이 엑서사이즈 4.4 문제로서 최단 경로를 찾아가는 그래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함영빈 하구는 다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가중치된 그래프들에 대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가중치가 적은 순서대로 찾아가다 보면 가중치가 적은 순서대로 찾아가다 보면 결국 최단 경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AB가 2인데 AD, E 이것도 2이기 때문에 이게 더 가중치가 똑같은데 여기가 더 많이 여기 더 멀리 가. 따라서 AD, E를 반드시 거쳐서 Z로 가야 하므로 4라는 값을 갖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시스템 경영공학과 남영욱입니다. 11번입니다. 먼저 이렇게 지체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 팀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2분만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총합을 하는 역할을 해서 양이 굉장히 방대했는데요. 정리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랑 이 PBL 시스템이 어떻게 개선되면은 이 PBL이 더 잘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총 게시물 수는 저희가 이제 이번 학우분들이 올려주신 Q&A 올려주신 게시글인데요. 굉장히 활발하게 잘 활동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올린 거와 그리고 답변 달린 거에 예시를 이제 2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퀴즈 3 예시를 먼저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답변이 이렇게 순서대로 달리는데요. 이게 먼저 달렸고요. 이게 2번째, 3번째인데 또 반대로 이거의 답변이 이렇게 또 계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조금 정리가 안 돼 있는 게 현재 아이캠프스의 이제 현재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퀴즈 3이고 이건 챕터 6 이그젬플에 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퀘션에 대한 내용이냐 아니면 서머리냐 아니면 뭐 솔루션이냐 아니면 좀 참고 자료나 이런 게 분류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 방안을 생각해 봤고요. 밑에 표는 지네 벨링거가 이제 제안한 그래프인데 여기 이제 밑에서부터 보시면 데이터는 현재 많은 수학 지식들을 의미하고요. 그거를 이제 이해하고 학우분들이 Q&A 올리게 되면 그건 인포메이션이 됩니다. 그 인포메이션이 이제 저희 조에서 정리한 대로 이렇게 어떤 패턴을 찾아서 PBL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면 그것은 이제 논리지가 됩니다. 그 논리지를 가지고 학우분들이 다 본인 지식으로 습득을 하면 그건 이제 위즈덤, 본인의 지식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부터 지식까지 흐름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조에서 한 부분은 인포메이션, 학우분들이 올려주신 인포메이션을 이 논리지로 패턴을 찾는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팀에서 좀 제안을 한 분류 방식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프로그램 솔빙입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문제를 풀다가 솔루션을 방법을 찾았을 때 그 해당 솔루션을 이제 업로드하는 양식이고요. 그다음에 Q&A는 말 그대로 문제를 풀다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 뭔가 답변이 필요한 문제를 이제 해당되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프리뷰는 수업 전에 그 예습한 내용이고요. 서머리는 수업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이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앤 매튜리얼은 그 수업에 참고될 만한 자료, 뭐 어떤 학우분 그 중국인의 어떤 정리 이런 걸 올려주셨는데 그런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 포함됩니다. 이렇게 대분류를 5가지 대분류로 저희 조에서는 총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PBL 이 시스템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되려면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제 제안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아이캠퍼스가 교수님 말씀하시기로는 좀 전체 학교 차원에서 좀 개선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좀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고요. 네. 2003년에 만들어서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의 시스템이었어요. 아이캠퍼스. 네네. 근데 지금 이제 환경이 많이 변하고 또 그때 만들었던 게 저 제목에 볼드도 집어넣을 수 있고 칼라도 집어넣을 수 있고 또 분류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었는데 네네. 그러려니까 그게 보안 문제가 생겨서 글로 들어와서 그 루트를 건드리는 명령을 집어넣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런 기능을 빼니까 불편해진 거예요. 네네. 지금 약 150억 원을 들여서 학교 전체 그 GLS 시스템, 아시스 시스템, 그런 아이캠퍼스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작업이 진행 중이니까 의견을 네네.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네, 건의를 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PBL 상태창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교수님께서 이제 파이널 OK를 한 그런 게시글이 있고, 그다음에 답변이 아직 안 달린 댓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시면 이 상태에서는 이제 검색을 하기도 힘들고 어떤 상태인지 보기 힘드니까 그 게시글에 대한 상태창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시로 제가 파이널 OK는 지금 35개가 되어 있고 답변 대기 중인 글은 15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현재 게시글의 상태창이 이제 위에 이렇게 팝업으로 뜨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게시글을 직접 작성을 할 때 저희가 보면은 분류가 안 돼 있잖아요. 그 분류를 여기서 뭐 네이버 카페 글 쓸 때처럼 말머리를 대분류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면 나중에 이제 검색을 할 때 더 빠르게 이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해서 이제 뭐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또 대분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게 검색이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제목에 사실은 뭘 한다는 것만 다 규칙적으로 해주면 그러면 검색하면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별 문제 없는데 네. 그것도 번거로우니까 네네. 그래서 바로 선택할 수 있게. 그런 그 똑같은 명령을 뜨게 하면 나중에 검색을 바로 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기능 정도 달아주는 건 어렵지 않으면서 네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내용은 없는데 추가적으로 이게 교수님이 수업 중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게 매년 똑같은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매년 이제 거듭해 나갈수록 점점 더 발전된 내용을 배우는 게 이제 이상적이라 하셨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이전 학기에 했던 선배들이 했던 내용 Q&A 내용을 그 다음 학기에 하는 학우분들이 열람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게시글 창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상태창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대분류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창과 세 번째로는 이전 연도의 데이터베이스, 그 이전 연도에 학습했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더 PBL 시스템이 잘 정착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6조 발표 마치겠습니다. Any questions or comment? Question?